안과 의사인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녹내장과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녹내장은 실명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목하고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녹내장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체로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물론 전혀 나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천히 나빠지고 내일이나 모레 갑자기 나빠지는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모두는 아니군요. 일부 분들은 갑자기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설증후군이라는 낙설녹내장 유형이나 포도막염, 당뇨병성 망막증 등 어떤 원인이 있어 다음과 같은 2차성 녹내장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불리는 각도가 좁은 유형의 사람이나 그 외에도 일반적인 녹내장이지만 갑자기 진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에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며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닙니다.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진찰 간격 사이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안압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서 다음 진찰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갑자기 안압이 상승하거나 시야가 갑자기 결여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쩐지 느끼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데 환자분에게 물어보면 확실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검진까지 기다리는 것이 미안하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깨달았을 때 제대로 진료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걸리는 곳이 멀리 있다면 가까운 곳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거나 급격한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면 사실 오늘 안압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평범하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나빠지지 않으면 깨닫기 어렵거든요. 녹내장으로 이미 시야의 4분의 1이 결여되어 있고 또 4분의 1이 결여되어 반 정도가 된다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보통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셀프 체크가 되는 거군요. 녹내장 진행 셀프 체크 동영상도 있으니 꼭 그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거나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보는 것을 매일 습관화하면 오늘은 뭔가 잘 보이지 않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지 않고 왼쪽은 괜찮지만 오른쪽만 평소보다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상의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 눈이 조금 나빠져도 두 눈이 있으니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꽤 진행되었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쪽 눈씩 보는 것이 당신의 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예기치 않은 실명을 예방하는 데 연결됩니다. 천천히 진행되거나 진행 속도에 따라 확실히 나빠진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진찰과 진찰 사이의 간격이나 어느새 악화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아쉬우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진료를 받고 그때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나빠지면 그때마다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진료를 받으면 폐가 될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으며 제대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걱정될 때는 지금 진료받고 있는 선생님에게 제대로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녹내장은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행 중이라면 추치의가 반드시 그 점을 확실히 말해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진행은 있을 수 있다는 범주라면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면서 계속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들어졌지만 추치의로서도 다음 조치를 말할 수 없어서 질질 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더 빨리 했더라면 실명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우 친절한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잘 살펴보시며 다양한 정보도 알고 계셔서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필요 없겠지만 주변에 이 선생님밖에 없는 지역도 꽤 있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을 필요는 없고 지방에서 그 도시의 안과 의사가 1명, 2명밖에 없다면 선택할 방법이 없겠죠. 그 선생님이 소극적이 된다면 스스로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추치의가 소통을 해주고 현재 상태는 이렇고 진행 상황은 이 정도이며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야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형편없는 의사인 경우 시야 데이터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시야는 변하지 않으니 괜찮으니 눈약만 넣어주자고 하며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숫자에 주목해보자는 것입니다. 녹내장 시야는 책에 실린 녹내장 시야 데이터와 비슷하고 검은 부분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의사가 시야 데이터를 보여주면 대개 환자들은 이 검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몇 번 보여주면 위에 검은 부분이 드러난 것 같다고 표현되네요. 이것은 매우 아깝고 MD값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만 기억해두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위쪽이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애매한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전혀 의미를 알 수 없어요. 한편 이 MD값이 악화의 지표가 되며 0에서 -6 정도까지가 초기 -6에서 -12까지가 중기 -12 이후를 후기로 부르는데 더 세부적인 구분도 있지만 대략 그런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초기, 중기, 후기 중 어느 것인지 물어보면 어떤 상태인지 대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초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중기나 후기라고 한다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안약을 사용하고 싶다거나 수술이나 큰 병원 소개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가 쉬워지죠. 클리닉 의사로서 보면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녹내장 수술이 트라베큘렉토미, 트라베크로토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내장 수술을 하면 되게 힘들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소개하는 것은 상황을 지켜보게 되기 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술을 한다면 꽤 진행된 후에 수술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결과로 시력이 떨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의 시야 악화가 더해지면 그만큼 뭔가 잘 보이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편 그렇게 결점이 없는 사람이 조금 결점이 생겨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만약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5년 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절대 더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별개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상태나 진행 상황을 가능하면 숫자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안압은 알고 있지만 시야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는 갑자기 나빠지지 않았는지 매일 확인하는 것이며 갑자기 나빠지면 제대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꽤 빠른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빠른 경우에는 수술을 주저하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녹내장에 대한 치료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녹내장에 대한 의문은 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꼭 그쪽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